구조대 쉼터는 고요했다. 오직 7번 우리 구석에 웅크린 저먼 셰퍼드 한 마리가 내는 가슴 아픈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의 이름표에는 강바오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며칠 동안 그 이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털은 엉겨 붙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강바오는 다른 개들과 달랐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짖지 않았고 꼬리를 흔들거나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울었다. 철창 사이로 울려 퍼지는 고통스럽고 부드러운 소리는 애잔한 노래 같았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자원봉사자, 방문객, 심지어 다른 개들까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많이 먹지 않았고 놀지도 않았으며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구조대 직원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바오가 그들이 부족한 공간과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곧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터였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목요일 아침, 새로운 수의사가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박민소 수의사였다. 젊고 온화한 눈을 가진 그는 애완동물이 버려지지 않고 사랑받는 병원에서 막일을 그만둔 터였다. 그는 구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처방전 너머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 했다. 박민소 수의사가 강바오의 우리를 지나가다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를 품은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안녕, 친구. 잠시 동안 강바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가장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애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애도하는 소리였다. 박민수는 소름이 끼쳤다. 그는 비슷한 고통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개에게서 들은 적은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는 입소 기록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칩 없음, 병력 없음, 단지 메모 한 줄. 인천 외곽 근처에서 배회하다 발견. 이름표 없음, 찾아온 사람 없음. 왜 이 개는 누군가에게 속한 것 같은 느낌을 줄까? 박민수는 천천히 기록을 덮으며 강바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 개는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는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개를 안락사시키지 않을 거야. 진실을 알 때까지는. 강바오는 무엇을 목격했을까? 그리고 누구를,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 걸까? 답은 아무도 감히 들여다보지 않은 과거 깊은 곳에 있었다. 석 달 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10살이 된 소년 김지호가 있었다. 그는 반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이도, 운동장에서 가장 빠른 아이도 아니었지만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가 2살 때부터 함께했던 온순하고 경계심 많은 저먼 셰퍼드 강바오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했다. 거실에서 숙제를 할 때 강바오는 지호의 발 위에 머리를 얹고 누웠다. 저녁 산책을 할 때 강바오는 지호의 작은 배낭을 물었다. 지호가 어둠을 무서워할 때 침대 옆에서 나는 강바오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를 안심시켰다. 지호의 부모 이수진과 김태우는 강바오를 강아지였을 때 구조대에서 입양했다. 처음부터 강바오는 달랐다. 그는 충성스러울 뿐 아니라 보호 본능이 강했다. 마치 지호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강바오는 단 한 번도 지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고는 주말에 일어났다. 이수진이 지호와 강바오를 공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아무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했다. 충격은 갑작스러웠다. 목격자들이 잔해 속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부상당한 운전자, 실종된 소년, 그리고 피투성이 저먼 셰퍼드가 나무를 향해 미친 듯이 짖으며 맴도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은 이틀 동안 숲을 수색한 끝에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있는 지호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강바오가 지호를 숲속으로 끌고 가 자신의 몸으로 그를 따뜻하게 지켰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강바오는 사라졌다. 어떤 이는 그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그가 겁에 질렸다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은 몇 주 동안 찾았다. 전단지를 뿌리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경기도 전역의 구조대에 전화했다. 아무 소용 없었다. 지호는 생일을 다시는 축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말을 멈췄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강바오의 목줄을 문 옆에 놓았다.
몇 주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갔지만 지호도 강바우도 멈춰 있었다. 강바우는 다른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부상당한 채 배회하다 발견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 거리를 건넜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갔고 찾았고 울었다. 구조대에 도착했을 때 강바우는 마르고 지쳤으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이름표도 마이크로칩도 그를 기다리는 소년과 연결해줄 사람도 없었다. 박민수 수의사가 나타날 때까지 박민수가 구조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강바우는 특정 소리에 기묘하게 반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종소리, 근처에서 들리는 전화기의 노래. 어느 날 밥을 주면서 박민수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You are my sunshine 이었다. 강바우는 밥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고 깊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우리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박민수는 얼어붙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날 밤 박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다. 저먼 셰퍼드, 실종된 아이, 사고, 별이 달린 목줄. 그는 포럼, 페이스북 페이지, 오래된 게시물을 훑었다. 그러다 발견했다. 사진 한 장, 소년과 개. 소년은 은빛별이 박힌 목줄을 들고 있었고 틀림없는 강바우가 그의 뺨을 핥고 있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바우가 집으로 돌아오길 여전히 바랍니다. 지호가 매일 밤 그를 묻습니다. 공유해주세요. 그 게시물은 2달 전이 것이었다. 박민수는 뒤로 기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속삭였다. 강바우, 너는 헛되이 운 게 아니야. 그는 사진을 인쇄해 다음날 아침 들고 갔다. 강바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며 귀를 세웠고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과 고통, 깨달음이 뒤섞인 소리였다. 지난 3달 동안 그가 품어온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박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박민수 수의사입니다. 아드님의 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숨을 참는 소리, 흐느낌, 그리고 뒤에서 지호가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강바우, 강바우. 박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거기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강바우가 지호에게 닿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우리와 함께 숨을 고르세요. 이건 단순히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충성,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리를 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 댓글에 당신의 나라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2번째 기회, 재회, 그리고 친절의 힘을 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을 가장 멋진 방식으로 녹일 것입니다. 강바우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하 원문의 나머지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캐릭터 이름과 장소를 한국식으로 유지하며 모든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구조대의 벤이 김씨 가족의 진입로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아침,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세상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용서의 순간이었다. 3달 동안 강바우는 세상에서 홀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결코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집에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강바우의 목에 별이 박힌 목줄을 다시 채웠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지켜진 약속, 완성된 원. 그들은 문 앞에 함께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 없어. 강바우는 지호에게 몸을 기댔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고 별들이 위에서 반짝였다. 오랜만에 세상이 올바르게 느껴졌다. 그 후 며칠은 늘 완벽하지 않았다. 강바우는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왔다고 그가 겪은 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잠에서 벌떡 일어나 발을 허우적였다. 마치 여전히 눈과 숲을 뚫고 달리는 듯했다. 다른 때에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굳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자동차 경적, 지호의 자전거 바퀴가 삐걱이는 소리. 사랑이 돌아왔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황혼의 그림자처럼. 지호는 이를 알아차렸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공을 던지는 대신 그는 잔디밭에 앉아서 기다렸다. 강바우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대신 강바우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그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그들이 공유했던 자장가를 불렀으며 때로는 말없이 강바우 옆에 앉아서 시간이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어느 아침 강바우는 뒷문에 서서 귀를 세우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나가고 싶어? 강바우가 요청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날의 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공원, 아픈 기억이 없는 곳, 새 출발을 위한 곳. 강바우는 공기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고르게 흔들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지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우린 괜찮아, 친구. 우리가 해냈어. 처음으로 강바우는 기쁨에 가득 찬 크게 짖었다.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은 지호가 강바우의 여정에 대해 말할 때 웃었다. 그냥 되잖아. 한 아이가 비웃었다. 그게 전국을 걸어다녔을 리 없어. 지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싸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강바우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충성스러워. 그는 다쳤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밤 그는 강바우에게 그 일을 말했다. 강바우는 그의 얼굴을 핥고 지호의 가슴에 머리를 얹었다. 잠시 동안 세상은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학교 전체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회복력과 연민이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지호가 연설자로 초대되었다. 그는 긴장하며 무대에 섰지만 강바우가 박민수 수의사 옆 첫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용기가 돌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다. 사고, 상실, 침묵, 그리고 귀환에 대해.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몇 주 동안 추위, 고통, 배고픔을 뚫고 걸었어. 해야 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기억하기 때문이야. 방 안은 조용했다. 지호를 비웃었던 그 아이조차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지호가 내려오자 체육관은 길게 이어지는 박수로 가득 찼다. 그 후 그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몰랐어. 미안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그 여정은 강바우뿐 아니라 지호도 치유했다. 어느 날 강바우는 소파 밑에서 오래된 공을 찾았다. 그는 그것을 지호에게 물고 와 조용히 내려놓고 기다렸다. 지호는 눈을 깜빡였다. 놀고 싶어? 강바우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뒷마당을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몇 주 뒤 박민수 수의사는 김씨 가족을 다시 구조대에 초대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일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우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길 잃고 두려워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을 위한 재활 프로젝트였다. 지호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고 강바우는 마스코트가 될 터였다. 지호는 로고 디자인을 도왔다. 은빛별 목줄을 한 강바우가 희망의 하늘 아래 걷는 모습이었다. 그들이 처음 도운 개는 데이지라는 떨리는 강아지였다. 고속도로 근처 상자 속에서 발견된 그녀는 너무 겁에 질려 밥을 먹지 못했다. 강바우는 조용히 그녀를 킁킁거리며 옆에 앉아 침착하고 평온했다. 몇 분 만에 데이지는 떨림을 멈췄다. 사랑은 동물도 이해하는 언어였다. 시간이 흐르며 강바우는 변했다. 그의 털은 더 두꺼워졌고 에너지가 돌아왔다. 한때 슬픔으로 멍했던 눈은 이제 생기로 반짝였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웃었다. 개의 특별한 미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눈을 찡그리며 기뻐하는. 지호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개였다. 그는 매일 밤 한 페이지를 강바우에게 읽어주었고 강바우는 마치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 용감한 누군가에 관한 것처럼 들었다. 하지만 지호는 더 잘 알았다. 그것은 자신을 구하고 자신도 구한 개에 관한 이야기였다. 때때로 치유는 빠르지 않다. 때로는 한 걸음씩이다. 한 번이 짖음, 한 번이 미소, 한순간의 신뢰. 강바우는 다시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고 지호는 강함이 시끄럽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가혹한 세상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성장시켰다. 사랑이 길을 잃을 때 때로는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더 강하게. 그들은 함께 세상이 당신을 잊더라도 사랑은 항상 기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서울의 봄이 부드럽게 찾아왔다. 눈이 녹고 나무들은 새 잎을 입었다. 김씨 가족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렸다. 진짜 웃음. 창문을 춤추고 식탁을 감싸고 고통이 차지했던 빈 공간을 채우는 웃음. 강바우는 더 이상 우리에서 떨며 우는 부서진 개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이자 상징이었고 무엇보다 지호의 것이었다. 매일 아침 지호는 강바우의 목에 별이 박힌 목줄을 채우고 동네를 산책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떤 이들은 강바오를 쓰다듬기 위해 멈췄고 다른 이들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강바오의 귀환 소식은 퍼졌고 이제 그들은 단순한 소년과 그의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증거였다. 어느 날 지호가 강바오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자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호야.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학교의 새 정원을 강바오의 이름으로 짓고 싶어. 그의 끈기와 충성을 기리기 위해. 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바오의 두 번째 기회 정원이라고 부를 거야. 너와 강바오가 첫 번째 꽃을 심어주면 좋겠어.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지호는 작은 삽을 한 손에, 강바오의 목줄을 다른 손에 들고 동급생들 앞에 섰다. 그들이 데이지 꽃을 한 줄 심으며 지호는 아직 기다리는 모든 개들에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 강바오는 그의 옆에 앉아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각 씨앗에 조용한 지혜로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집에서 지호와 엄마는 현관에 앉았다. 알아? 이수진이 마당에서 나비를 쫓는 강바오를 보며 말했다. 저는 그가 더 강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엄마. 그가 모든 걸 기억할까요? 지호는 멈췄다. 중요한 부분은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진짜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이수진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끌어당겼다. 너 많이 컸구나, 아들.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죠. 지호는 해가 지붕 뒤로 지며 잔디밭에 금빛을 뿌리는 동안 강바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김태훈이 두 잔의 핫초코와 그릇 하나를 들고 합류했다. 강바오는 꼬리를 흔들며 혀를 내밀고 달려왔다. 여전히 네가 좋아하는 거지? 태훈이 웃으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땅콩버터랑 바나나. 강바오는 그의 손을 하르며 동의하듯 했고 지호와 수진 사이에 앉아 그들의 사랑에 몸을 고정시키듯 둘 다에게 몸을 기댔다. 그날 밤 지호는 꿈을 꿨다. 그와 강바오가 달리고 있었다.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아무도 길을 잃지 않고 철창 뒤에서 울거나 고속도로에서 홀로 방황하지 않는 별이 가득한 초원으로. 그는 미소 지으며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가 전화했다. 지호의 책 초고를 방금 받았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한 출판사가 어린이를 위한 용기, 고통, 회복에 관한 특별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했어. 제목은 집으로 돌아와. 바오야. 헌정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믿음만 유지하세요. 시간이 지나며 강바오의 정원은 다채롭게 피어났다. 튤립, 데이지, 해바라기, 각 꽃은 이야기를 가진 아이가 심었다. 어떤 이는 애완동물을 잃었고 어떤 이는 사고를 겪었으며 몇몇은 조용히 앉아서 다시 믿을 곳이 필요했다. 강바오는 매주 토요일 방문하며 천천히 걸었고 각 화단에서 멈추며 그곳에 있었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리고 지호, 이제 구조대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 행사에서 연설하고 기금을 모으며 눈물 흘리는 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조용한 어느 저녁, 지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구조대 옆에 섰다. 박민수가 그를 초대해 새로 구조된 개를 만나게 했다. 겁에 질리고 수줍은 또 다른 점원 셰퍼드였다. 지호는 박민수가 강바오에게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도 무서웠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와줬어. 그 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강바오는 지호 옆에 침착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전해졌다. 과거와 미래, 고통과 평화, 부서짐과 치유. 그날 밤 늦게 지호가 침대에 오르자 강바오가 예전처럼 옆에 뛰어올라 누웠다. 지호가 따뜻한 털에 손을 얹고 잠들 때 바깥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구원은 항상 위대한 행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집으로의 느린 산책이다. 때로는 문 옆에 기다리는 별이 박힌 목줄이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함께 있는 소년과 그의 개일 뿐이다. 강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버려지고 잊히고 무시당했다고 느낀 모든 영혼이 여전히 버티는 힘을 찾는 이야기다. 어딘가에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 발견되기를, 사랑받기를, 부서진 것이 아니라 용감한 것으로 보이기를. 강바오는 지도나 길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해했기에 두려움, 배고픔, 침묵을 이겨냈다. 사랑이 부를 때 길잡이는 필요 없다. 그저 가면 된다.
지금 강바우 같은 수천 마리의 개가 구조대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들어와 너는 소중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함, 희망, 치유의 작은 불꽃이라도 느꼈다면 그 느낌을 더 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강바오의 여정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느낀 것을 다른 이들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키게 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친절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세상에 말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모두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에 치유하고 단합하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이는 이야기에 당신이 믿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에 당신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강바오의 이야기가 그가 걸어온 어떤 길보다 멀리 가게 해주세요. 바다, 산, 도시를 넘어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사랑은 이 이야기처럼 국경이 없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당신과 함께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먼 셰퍼드를 사랑해요. 충성, 고통, 희망, 그리고 모든 마음이 마땅히 누릴 해피엔딩을 울리게 하는 한 문장이 되게 해주세요. 강바오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친절하고 용감하고 믿음을 가지세요.